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 투자 필독서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재테크책, 특히 주식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시작하려 하면 독서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투자한 시간 대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책 한 권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책 속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독서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왜 월가의 영웅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월가의 영웅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한지,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6가지 명장면입니다. 모든 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투의 후기를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가의 영웅의 저자 피터 린치는 어떤 사람일까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 연평균 복리 수익률 28%의 누적 수익률을 올리며 마젤란 펀드를 140억 달러 규모로 키워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펀드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매니저였죠. 피터 린치는 13년간의 기관 투자자 생활을 거쳐 46세에 은퇴한 후 현재는 행복한 개인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은퇴를 1년 앞둔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격려하고자 쓴 책입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이 전문 투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펀드 매니저나 현재 주식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은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책을 쓸 시간에 주식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자신이 있다면 책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인세를 받고 방송에 나와서 출연료를 받는 것은 주식으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터 린치는 다릅니다. 피터 린치는 은퇴를 할 때 이 책을 썼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본인이 어떻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피터 린치도 책을 팔면서 수익을 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연봉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는 인세를 벌어들이기 위해 500쪽에 달하는 책을 썼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20년간 주식시장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최고의 수익을 얻은 피터 린치의 투자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므로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2021년 교보문고 경제경영서적 베스트셀러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 보아도 계속해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989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 책은 굳건히 팔리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고 산업이 바뀌고 투자 전략이 계속 생겨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의 원론적 측면이 바뀌지는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책이 아직도 전 세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책을 읽으면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고 돈을 무조건 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큰 돈을 번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지만 김봉수 교수님은 4억 원으로 10년 만에 500억 원을 만든 슈퍼 개미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김봉수 교수라고만 검색해도 이 모든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봉수 교수는 인터뷰에서 주식 공부도 책으로 했다. 300여 권 정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책 3, 4권을 언급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가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전문가와 독자가 선정하고 평가한 2021 우량 투자서 35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단 및 독자 추천 투자서를 보면 월가의 영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점에서는 3위, 독자 추천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의 투자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책 탑10에 당당히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식 투자서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책을 시청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월가의 영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6가지 장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비밀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 업무에 20년 동안 몸담으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두뇌의 3%를 사용하는 정상인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증권 단말기를 통해서 입수하는 세련되고 수준 높은 소문에서 고급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추측하겠지만 나는 주로 이 소방관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우선 타코벨을 들 수 있겠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사 먹은 브리또의 맛에 매료되었다. 애플 컴퓨터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쓰고 있고 우리 회사 시스템 관리자도 업무용으로 몇 대 구입한 제품이다. 레그스를 발견한 사람도 바로 내 아내다. 환자에게 좋은 약은 병을 완치해주는 약이지만 투자자에게 좋은 약은 환자가 계속해서 사야 하는 약이다. 타가메트는 계속 사야 하는 약이었다. 이 약은 궤양 통증을 환상적으로 완화시켜 주었다. 타가메트 덕분에 주가는 1977년 7.5달러에서 1987년에는 고가 72달러까지 상승했다. 책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직원들 못지않게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소비하고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면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구글 검색도 많이 합니다. 카카오톡도 매일 사용하고 네이버 웹툰도 자주 봅니다. 넷플릭스를 시청하기도 하고 비자 카드를 사용합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3개월 기다려서 촬영한 MRI를 만드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하고 1년마다 받는 내시경 장비를 만드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기업,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피터 린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단이 피터 린치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가 어떤 상점에서 쇼핑하기를 즐긴다는 이유로 그 상점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품이나 제품, 식당이 마음에 든다면 흥미를 느낄 만한 좋은 이유는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주식 매입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회사의 이익 전망, 재무 상태, 경쟁 상황, 확장 계획 등을 조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주식 공부는 재미도 없고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대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고 투자하라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집이요? 좋은 얘기죠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앞서 우리는 집장만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며 불황기에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까지 제공한다. 펀드 매니저가 쓴 책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내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모 증권사 직원이 했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산의 99%가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였고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라고 하였습니다. 투자에 정답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피터 린치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지만 집을 사라고 합니다. 집이 있으면 실거주를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수익을 얻을 확률이 더 높다. 당연히 주식보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집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아마 7년 정도일 것이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매년 주식의 87%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곧잘 돈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을 고를 때는 몇 달의 시간을 쓰면서 주식을 선택할 때에는 몇 분만 들인다. 어떤 사람들은 종목을 고를 때보다 전자레인지를 고를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주식 투자 말고는 방법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팔고 주식시장에 올인하기보다는 실거주 집 한 채는 보유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식시장 예측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1000포인트 하락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해마다 나는 수천 개의 회사의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신문에 실린 금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방준비제도 연구자, 금융예언가의 다양한 글을 읽는다. 이들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일관성 있게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장인 신분으로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한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면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장면을 읽으면 피터 린치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매일 40개에서 50개의 주식 관련 기사를 읽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을 읽습니다.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현재 어떠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던지는 질문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결론은 이익과 자산으로 규결된다. 116개 분기, 29년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한 쇼니스라는 식당 체인을 살펴보자. 이처럼 놀라운 기록을 세운 회사는 거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가도 꾸준히 상승했다. 몇몇 지점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이익을 앞서기도 했지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곧 현실적인 가격을 회복했다. 회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야 주가도 오르는 것이므로 결국 이익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는 항상 주가 그래프와 회사 이익 그래프를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가운데 차트가 29년 연속 매출이 증가했다는 쇼니스라는 기업입니다. 두꺼운 그래프가 주가 그래프이며 얇은 그래프가 이익 그래프입니다. 이익과 주가 모두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익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을의 주가 수익 비율이 자주 등장한다. 주가 수익 비율은 PER, 주가 수익 배수, 간단히 배수라고도 부른다. 주가 수익 비율에 너무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가 수익 비율과 관련하여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PER은 Price Earnings Ratio를 뜻하는 약어로 한 주당 수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수익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PER이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주가가 낮으면 PER이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PER이 과거보다 낮다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하여 주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PER은 매일 변합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개별 종목의 PER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의 PER은 12.24입니다. 이전 PER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17년 PER은 9.4, 2018년에는 6.42, 2019년에는 17.63, 2020년에는 21.09였습니다. 2018년에 6.42로 가장 PER이 낮았습니다. 그 말은 2018년에 삼성전자가 낸 수익에 비해 주가가 많이 저렴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2020년에는 21.09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3월 18일 기준 PER이 12.24에 불과한 것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종목의 PER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 트렌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외 종목의 PER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의 구글 PER입니다. 2018년 전후하여 PER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현재 약 20에서 25 정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PER은 모든 투자서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주가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알기 위해서는 회사 이익을 파악해야 하는데 회사 이익 대비 주가인 PER을 보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한 번 더 책 본문을 인용하겠습니다. PER에 너무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PER과 관련하여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PE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의 스토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스토리 확인은 밸류라인 인베스트먼트 서베이나 분기 보고서를 읽거나 이익이 예상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해 보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매장에 들러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번창할 조짐이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가? 센서매틱이 도난 방지 시스템을 매장마다 잇따라 설치하며 확장하는 동안 주가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새로운 매장을 열지 못했다. 성장 탄력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자 1983년에 42.50달러까지 올랐던 이 회사의 주가는 1984년에 5.63달러까지 떨어졌다. 피터 린치는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매수한 종목도 계속해서 다시금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회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10년 전 투자자들은 맥도날드의 놀라운 확장이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가 수익 비율도 고성장주 수준인 30에서 대형 우량주 수준인 12로 떨어졌다. 맥도날드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창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아침 메뉴를 도입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아침 메뉴를 추가한 맥도날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매장의 매출을 20%가량 높일 수 있었다. 신규 매장 개점은 더뎠지만 맥도날드는 이렇게 기존 매장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맥도날드는 정체된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맥도날드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투자자는 종목을 정기적으로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 장면의 요지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은 9에서 10%다. 이러한 수치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시장 평균이다.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을 보유한 노로드 펀드는 자동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연 10%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편리한 온갖 대안들을 감안할 때 직접 종목을 선택한 보람이 있으려면 복리로 연 12에서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실적은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차감하고 배당과 무상주 등의 수익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의미한다. 1989년에 쓰여진 이 책에서도 S&P 500이 등장합니다. S&P 500 수익률을 넘을 자신이 있는 투자자들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라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9에서 10%지만 S&P 500이라고 항상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장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기업에 관심을 가지되 종목을 충분히 공부한 후 매수하라. 두 번째, 부동산은 실거주 및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세 번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노력하지 마라. 네 번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PER을 꼭 살펴봐야 한다. 다섯 번째, 매수한 후에도 기업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지 지켜봐야 한다. 여섯 번째, 장기적으로 연 10% 수익을 낼 자신이 없으면 S&P 500에 투자하라. 마지막은 저의 후기입니다. 저는 월가의 영웅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부터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고 저자의 말에 큰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서 치고는 쉬운 편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아주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월가의 영웅을 10점 만점 기준에 9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제 종목을 언급하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기에 이해하기가 쉬웠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식 투자서 중 왜 월가의 영웅이 항상 영순위 필독서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터 린치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테크 필독서 월가의 영웅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